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배당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첫 하면은 ETF인데 뭐 사실 ETF에 코덱스 배당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코덱스의 고배당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 정상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기업 정보에 가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 모든 이제 키움증권 기준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업 정보 확인하는 거에 보면은 대부분 증권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운용사는 삼성자산 운용이죠. 요즘에 삼성자산 운용이 많이 먹고 있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원유 사건이죠, 원유 사건. 설정일 뭐 이런 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고배당이 어느 정도 섹터에 이제 그 종목을 담고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되죠. 일단 금융, 산업재 뭐 이런 거 배당을 많이 주는 그죠. 산업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치주죠, 가치주. 예, 가치주 코스피에 많이 할당되어 있고요. 예, 가치주. 소재도 마찬가지고 소재 부품 뭐 이런 건데 소재 부품도 IT 소재 부품 사실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의료는 뭐 좀 바이오고 IT, 에너지, 통신 서비스, 5G 뭐 이런 것들 딱 보면 얘는 성장주잖아요. 예, 성장주들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가치주는 가치 다시 말하면 뭐 어려운 말로 뭐 저 PBR, 고 PBR, 뭐 고퍼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다 그런 말 쉽게 생각하지 말고 뭐 소재,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은 뭐 한국 지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퍼가 엄청 낮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 대비 이제 가치를 많이 그러니까 시총 대비 가치를 많이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 대비 가치를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뭐 그거는 제가 뭐 영상을 간단하게 찍을 거긴 한데 어쨌든 쉽게 말하면 금융, 산업재, 소재 이런 거는 가치주로 보통 이제 보이고 그다음에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하면 IT, 바이오,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전자전기 뭐 이런 거죠. 5G 반도체 뭐 이런 거잖아요. 2차 전지 이런 건 아직 현재 실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잖아요. 이제 뭐 2차 전지 해가지고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대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적은 양이죠. 되게 적은 양이에요. 근데 되게 센세이셔널하게 되게 이거는 대단한데? 왜 대단하냐고 생각하냐면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망할 줄 알았는데 대단한 거지. 네,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배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딴 데 너무 세지 않고. 그래서 일단 배당이 이런 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담고 있니? 이런 건데 탑5, 탑10 종목이에요. 예, 쌍용양의 뭐 맥쿼리, 뭐 아이마켓코리, 아마코, 뭐 현대차 사무, 뭐 이런 것들 다 유명하죠. 동부건설, 뭐 동부건설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어, 제가 갑자기 종목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CMS 에듀인가?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에듀주. 그다음에 뭐 정상호학원 하고 있는 정상 JLS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상당히 많은 배당을 주는 걸로 유명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배당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KTNG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이런 걸 좀 볼게요.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28일 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월요일이죠. 28일 날 이 배당에 관련된 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배당 관련된 주를 갖고 있는데 이 배당에 관련된 주가 순수하게 배당에 관한 부분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KTNG를 얘기해 볼게요. KTNG 한국담배공사죠. 예. 얘가 배당을 좀 많이 줘요. 예, 배당을 좀 평균적으로 많이 주는 편이에요. 예, 그런데 얘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한번 볼게요. KTNG 한번 볼까요? 주식으로 가서 KT 화면에 KTNG가 바로 나오네요. KTNG. 자, 차트를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사실 최근에 올라온 건 아니에요. 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죠? 7월부터. 예, 9월부터라고 10월부터네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내일은 아마 많이 올라와서 내일은 아니죠. 28일 날은 정점을 찍을 거예요. 어차피 그날이 기산일이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 배당을 받기 위해서 단타 세력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KTNG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파셔야 되는데 배당을 갖고 있는 주식을 무조건 월요일 날 파셔라, 보유해서 29일 날 파셔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기준을. 자, 1번. 1번. 이 배당주는, 이 배당, 1번의 배당주는, 순수 배당이야. 배당만 연관이 있어. 예, 순수 배당. 얘는 기업 가치는 아무런 재료가 없고 순수한 배당이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2번. 얘는 배당도 있고, 플러스 다른 거. 색깔이 좀, 죄송하네요.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쓸까요? 죄송합니다. 색깔이, 주로 1번은 배당만. 얘는 배당 매력밖에 없어요. 2번은 배당 플러스 뭔가 다른 재료가 있어. 배당 플러스 재료가 있어. 자,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번인 경우에는 배당만 매력인 경우에는 저는 배당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일 날 다 던지는 게 맞으세요. 순수 배당. 그러니까 다른 재료가 없어. 얘는 다른 재료가 없는 애야. 순수하게 배당에 대한 KTNG 같은, 예, 맥쿼리 인프라 같은 얘는 다른 재료는 1도 없어. 거의 나올 일이 없어. 왜냐면 담배가 갑자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정부가 뭔가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미래 가치에 특별하게 뭔가 발표할 일이 없잖아요. 물론 다른 재료가 있을 수는 없어. 제가 생각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얘는 순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배당 말고는 다른 매력은 없는 애야, 얘는. 예, 근데 나는 뭐 다른 재료를 찾은 애야.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배당밖에 없는 애야. 라고 하는 애는 28일 날 다 던지세요. 언제? 오후에 던지세요. 오후에. 아니면 좀 그러면 오전에 조금, 오후에 조금 나눠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매도하라는 얘기죠. 순수 배당인 경우엔. 왜냐하면 배당을 받지 않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배당 받으려고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물론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수익 중이 아니야. 그럼 배당을 받으셔야죠. 근데 그것도 다 받지 않길 바래요. 1번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2번 케이스 가지도 않았어요. 예, 제가 샀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샀어. 근데 아직 뭐 기껏해야 1% 올랐어. 그런데 월요일 날 아직도 1%야. 그럼 저는 일부만 파시고 일부는 갖고 계시길 원하고, 배당주를 샀어. 근데 이미 28일 날 오전에 봤더니 이미 10% 정도 됐어. 그러면 저는 차근차근 매도해서 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한 3% 됐어. 3% 수익 중이야. 그러면 기다려 보시되 어쨌든 전량 매도하시길 바래요. 배당 4% 준다는데 왜 3%할 때, 왜 3%인데 1% 손해잖아요. 왜 팔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파시길 바래요. 자, 배당 플러스 재료가 있단 이 두 번째야, 두 번째. 두 번째인데 얘는 이미 내가 산 시점으로 많이 수익을 줬어요. 많이 수익을 줬어. 근데 비중이 전제 조건이야. 비중이 많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기다립니다. 근데 비중이 많아. 제가 전체 계좌에 100%라고 하면 50% 비중을 들어갔어. 그러면 일부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예, 배당으로 올랐다면, 예, 다른 재료가 있더라도 일부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29일 날 그 빠져나온 금액으로 싸게 배당에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줍줍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천천히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순수 배당인 종목을 갖고 있어. 종목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수 배당인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러면 배당인데 아직 안 올랐어. 아직 안 올랐으면 일단 조금만 올라도 일단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리고 많이 올랐어, 이미. 미리미리 사가지고 많이 올랐어. 그래도 정리하시길 바래요. 근데 난 도저히 아까워서 정리 못하겠어. 그러면 일부라도 정리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배당에 관련된 거는 28일 날 배당을 받지 않고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따가. 두 번째, 배당 플러스 재료를 갖고 있어. 한국금융지주 같은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배당주는 금융지주니까 배당도 많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재료도 좋잖아요. 카카오뱅크라는. 카카오뱅크 거의 대주주예요. 예, 거의 대주주입니다. 카카오랑 거의 지분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카카오보다 한국금융지주가
평가를 덜 받고 있죠. 예, 왜냐하면 얘는 같이 주니까. 예, 그쵸? 근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금융지주가 좋다고 하면 아마 많이 갈 거라는 거죠. 넷마블 가듯이. 그죠? 빅히트 상장할 때 넷마블 가듯이 갈 거라는 거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배당 관련해서.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이것도 수익 중이야. 그러면 많이 수익 중이야. 그러면 일부 조금 하셨다가 29일 날 떨어질 때 줍줍하시면 됩니다. 네, 29일 날, 29일 날 죄송합니다. 28일 날 오른 거 팔았다가 29일 날 떨어지면 줍줍하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도 아닙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2번은 조금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번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1번 큰 케이스는 1번이죠. 왜 배당주를 사라고 했는데 28일 날 던지라고 하냐. 그것도 오전 오후 나눠서 매도를 하라고 하냐. 나는 배당을 받으려고 샀는데 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배당을 받으려고 샀어. 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당연히 던져야 됩니다. 왜? 29일 날 떨어질 거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단 자, 차트를 그려볼게요. 자, 제가 산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 지점이 배당을 받는 지점이야. 배당을 받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얘는 배당 배당을 받는 날이 끝났어. 얘는 이제는 내가 주식을 팔아도 이미 배당을 받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그 빨간 선 있는 날은 굳이 들고 있지 않아도 돼. 그럼 왜 들고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겠어요? 당연히 팔겠죠. 제가 생각해도 파는데. 그죠? 자, 그럼 다시 초록색 날부터 배당 받는 날, 이날 마지막 6시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아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핫핑크로 가볼게요. 핫핑크. 제가 여기서 샀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 10% 이상 먹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팔고 나와야죠. 왜냐? 배당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는 첫 번째 이유가 기회비용을 잃어요. 배당은 1년에 대한민국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한 번.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해요. 분기 배당은 뭐 회사가 정말 몇 개 없고 뭐 상반기, 하반기 배당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1년에 한 번의 기회비용을 날리기 위해서 그죠? 재료가 없다는 전제예요. 배당만 받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수많은 시간을 그냥 갖고 들고 간다고? 그럴 거면 예금하셔야죠. 적금하셔야죠. 3~4% 먹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 먹은 이 기회비용, 요게 10%의 금액을 내가 100만 원이면 110만 원의 이 기회를 가지고 그죠? 이 기회를 가지고 탈출하신 다음에 다시 회전을 해서 그죠? 좋은 종목을 다시 가져야죠. 이 110만 원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 평균 3%도 많이 받는 거니까 뭐 많이 받아서 4%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순 계산할게요. 그러면 100만 원도 올랐잖아요. 110만 원 됐잖아. 그럼 114만 원 될까요? 아닙니다. 자, 4% 빠지죠. 그죠? 114만 원에 4%니까 그죠? 더 많은 금액의 4%니까 5% 정도 빠지는 거죠. 뭐 4.5% 정도 되게 정확히는 5% 정도 빠졌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따지면 5만 원이 빠진 거죠. 그러면 105만 원이 됐어요. 거기 배당 받았어. 그죠? 그럼 4% 배당 받았으니까 한 대략 평균 칠게요. 평균 10만 원 가졌으니까 100만 원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109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졌어. 그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다.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그 기회에 대한 비용을 계속 갖고 있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얘는 재료가 배당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KTNG는 다른 재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일단은 팔고 110만 원을 가지고 그죠? 배당을 받지 말고 자기는 정 아깝다 그러면 절반만 파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55만 원만 가지고 굴리시고 나머지 55만 원으로는 배당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존버 엄청 버티는 거 또 하셔도 되잖아요, 전략적으로. 예, 그지만 저는 110만 원을 가지고 배당 먹었으면 재료가 끝났으면 재료 전에 이미 팔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단기로. 아마 28일 날은 단타 세력들이 좀 있을 거예요, 배당 단타 세력들.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 오전 오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은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밑에서 사서 10% 정도 수익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최근에 샀어. 뭐 중간에 산 분도 대부분 비슷하겠죠? 최근에 샀어. 그래서 한 3%밖에 나는 못 벌었어. 배당까지 배당까지 받으면 배당도 3% 주면 4% 준다면 7% 먹을 것 같아. 예, 그럼 7% 괜찮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조정이 와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3%에 대한 기회 수익을 일단 내 인마이 포켓 하시는 게 좋으세요. 모든 주식은요, 일단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게 내 진짜 수익입니다.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뭐든지. 예, 워런 버핏 뭐 아저씨도 뭐 항상 얘기하죠. 일단 내 돈에 있는 돈이 제일 중요한 돈이고, 그죠? 돈을 버는 거, 그죠?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번다는 건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말하는 거예요. 벌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잃지 않는 원칙 1, 2번을 갖고 있는 게 항상 그런 말이라는 게 그 사람 돈이 많아서 사실 여유롭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가장 첫 번째는 배당에 관련된 배당을 내가 받는 거는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투자자고 돈도 많지 않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런 돈이 많이 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기하면 배당만을 순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죠? 배당만을 순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앞서서 산다. 선취매라고 합니다. 앞서서 사는 거, 선취매. 미리 앞선자, 미리 취득한다, 매매한다. 선취매한 사람들은 10% 또는 10% 이상 또는 뭐 5% 정도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일단 28일 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뭐 다 정리하기가 좀 아깝다 하시면 일부, 저는 7대3 정도라도 꼭 정리했으면 좋겠고 3은 배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당 효율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요? 바로 두 번째 케이스는 배당 플러스 재료.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금융지주처럼 재료는 뭐예요?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기 때문에 고객 수수료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개미들이 엄청 수수료 내면서 고객 수수료 내주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증권사가 당연히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데, 그죠? 이런데 한국밸류 자산운용 이런데 다 여러분들 수수료 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는 당연히 재료가 많다. 예, 배당만 관련된 건 아니죠. 전통적인 배당주 같이 주긴 하지만, 그래서 얘는 배당 플러스 재료주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차트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저희는 사실은 5번 사서 뭐 저렇게 조정도 왔지만 다시 올라오고 있죠. 왜 올라왔겠어요? 단기 배당을 받으려고 누군가 샀겠지.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누가 샀나 볼까요? 한국 금융 지주. 그죠? 기관들이 엄청 샀잖아요. 예, 배당 받으려고 샀겠죠? 그래서 81,000원까지 아마 쭉 갈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사람 저희는 우리 쭉 샀잖아요. 그죠? 쭉 사서 마지막 샀고, 자, 28일 날 꽃을 피우겠죠? 그리고 29일 날 일부 패대기가 나올 겁니다. 아이고, 안 돼. 패대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패대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어떤 대응을 하냐? 지금 이거는 가치주가 있는 거, 아니, 재료가 있는 거, 살아 있는 거예요. 차트도 좋아요. 21선으로 금방 뛰어 올랐잖아요. 다시 여기 보면 5일선으로 꺾고 올라가잖아요. 돌리잖아요. 하락을 다시 올리잖아요. 이런 주식은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재료가 살아있다는 걸 너무나 반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던진다, 안 던진다? 던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29일 날 어떻게 한다? 줍줍한다. 나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얘는 배당 플러스 재료주인데 비중이 너무 많은 애야. 그러면 일부 28일 날 줄이고 나서 다시 29일 날 밑에서 받아 먹는다.
이런 거죠. 자, 배당 관련해서 제가 전략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배당 29일 날 꼭 배당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일부는 받고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만 순수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반드시 이 전략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배당 받고 나서 1월에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배당 3% 받고 10%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10%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배당 받고 나서는 재료가 떨어지면요, 주식은 소외되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아니, 하락 재료가 없는 경우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제 주식 그 채널을 보시면, 죽죽클럽을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2021년은 다시 1월이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년 1사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1사분기가 시작이 되면 기관에서 뭘 사겠습니까? 예? 배당주 살까요? 아니라고요. 예, 아닙니다. 제발 그런 주식 하지 마세요. 제가 기회가 상실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주식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앞으로 미래 가치가 엄청 많아. 이거는 뭐 엄청 사람들이 좋은 거야. 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면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관종에 살고 관종에 죽어요. 관심 종목이에요. 무조건. 관심 종땡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1월에 관심이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5G, 반도체, 그죠? 그린 뉴딜. 배당은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29일뿐만 아니라 조금씩 내가 들고 있던 거를 차익 실현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5G, 2차 전지, 그린 뉴딜, 반도체, 뭐 게임은 저는 모르겠어요. 바이오는 전 모르겠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주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 거라는 거죠. 누가? 기관 외인이. 그러면 배당만 관련해서 가치가 많은 주식이지만, 그죠? 가치가 많은 주식이지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배당 관련된 주식을 말씀드렸고요. 소재 관련해서 사실은 뭐 철강 관련된 주식이랑 화학 관련된 주식이 갈 거란 빅사이클이 올 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항상 코스피를 제가 보지 않는 게 잘 몰라요. 그런 거는 유튜브 가서 소재 관련주, 철강 관련주, 화학 관련주를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대신에 그런 거는 좀 장기입니다. 제가 코스피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너무 장기예요. 예, 가서 그냥 물론 재미는 있죠. 뭐 2배 벌고 3배 벌고 막 정말 뭐 소재 관련주나 화학 관련주 사면 막 3배, 4배는 그냥 번대요. 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3배, 4배도 그냥 떨어지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뭐 손실이 오기 시작하면 10년은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항상 모든 건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배당 관련된 주들은 일단 배당의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8일 날 오전, 오후 조금씩 매도하시고 만약에 배당을 받을 것이면 꼭 오후에 일부를 갖고 들고 계셔서 배당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줍줍 클럽이었고 감사합니다.